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오늘도 이동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회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회식 때 그 감히 우리 어린 우리가 이동호 대표님에게 야자 타임을 하면서 우리 동우가 야자 타임 시작해 했더니 우리 문상훈 군이 예. 척척 박사. 그때 혹여나 저희가 네. 다음날 전화로 네. 야, 대표님 저 교수님 결례를 범한 게 많이 아니라 우리가 장난이 심했던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아, 맞지 않은 걸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어요. 예.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요 회식 때. 예. 그러니까 강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송 때문에 일적으로만 이렇게 매주 뵙다가 편안하게 맞습니다. 다양한 얘기 나누니까 예. 오히려 그 자리에서 또 배우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사실. 되게 예. 재밌게 잘 지냈던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예. 이 제작진을 다 통틀어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는 게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돼. 다음번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야자 타임 한번. 예,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자, 오늘도 저희가 아까 퀴즈를 좀 고전했어요, 사실 오늘. 네.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강의만큼은 한번 쏙쏙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를 도대체 오늘 한 편에 끝낼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감이 광범위한 주제인가 없는데 봐요. 일단은 좀 시작해 보죠. 오늘 그 주제가 AI인데 AI. AI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네. 자, 무어의 법칙이라고 알아요? 무어의 법칙. 모르겠습니다. 고든 무어. 모르겠습니다. 1965년에 인텔의 CEO였던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 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에 어떤 그 글귀가 있었냐면 반도체 처리 속도가 2년마다 2배씩 빨라진다라고. 이 내용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강의. 그쵸? 삼성의 그쵸? 윤의 뭐 윤의 법칙인가 뭔가 뭐 그러기도 그것도 했었지. 사실은 무의 법칙. 무어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실 이 무어의 법칙은 2017년 하반기에 책에서 사라졌어요. 진짜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주기가 더 짧아져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미 독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책에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많은 독자들이나 일반인들 또 직장인들한테 강의를 해보면 무어의 법칙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의외로 또 그렇게 알려졌음에도. 예, 이 무어의 법칙은 2년마다 반도체 처리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12개월로 줄었다가 다시 좀 늘면서 지금은 18개월마다 반도체 처리 속도가 2배로 빨라지는 것으로 일단 고정이 돼 있어요. 1년 그리고 반. 네. 이 법칙은 2020년까지 유효하다고 일단은 유효하다고. 그 다음에 더 빨라질지 아닐지는 몰라요. 자, 그렇다면 야, 그게 사실은 반도체 처리 속도가 그냥 뭐 18개월마다 2배씩 빨라진다? 그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지수로 늘어나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한번 봅시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1년부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숫자로 올라가고 그 밑에다가 이제 곱하기로 하는 거예요. 2배씩 곱하기.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 있을 거고 그 밑에는 숫자가 이제 2배씩 올라가는 거니까 처음엔 1. 네. 그다음에 2년 차라고 합시다. 편리하게. 2년 차에는 2가 되겠지. 네. 곱하기 2 하니까. 두 배씩 해도 그쵸? 1, 2, 4, 8 이렇게. 그다음에 4, 8. 예. 5년 차에는 16. 16. 그죠? 6년 차에는 32, 32. 7년 차에는 64, 64. 128. 여기까지는 뭐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어요. 128. 128 다음에 9년 차에는 256. 네. 그죠? 그러면 512. 10년 차에는 512. 그 다음에 1024. 11년 차에는 1024.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제는. 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거의. 예. 그 다음에 12년 차에는 2048. 2048이에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데. 그렇죠. 4096. 그 다음에 13년 차에는 4096이에요. 예. 그럼 14년 차에는 8192. 그렇죠? 뭐 예. 대충 그 정도 숫자일 거예요. 그럼 15년 차는 우리가 계산 안 해도 곱하기 2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컴퓨터 처리 속도가 처음 1배 속도에서 뭐 만 단위가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6년 차까지 가게 되면 엄청나게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어의 법칙이 그냥 18개월마다 2배씩 올라간대. 라고 하는 걸로 그냥 우리가 가름해서 문자로만 이해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 예전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람은 다 때려치고 난 낚시를 두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아 그분이 기억나죠? 네.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 데미무어하고 말도 안 되는 네네. 애드립하고 그랬어. 맞아. 자, 그다음 자 그러면 도대체 기술이 얼마만큼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거냐?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늘 드는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14년에 있었던 그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2014년? 사실 2014년에는 우리나라에 그 안 좋은 큰 사건이 네.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는 그 당시에 많이 묻혔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뉴스에 많이 묻혔던 그 전 세계 해외 토픽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뭐지? 내 생각에는 예전에 뭐 아폴로가 달 네, 착륙을 했던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뭐냐면 유럽 우주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ESA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유럽 우주국이 그 로제타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들어봤어요? 로제타 프로젝트? 로제 파스타. 로제 파스타는 아니고 로제타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4년 가을쯤인가에 그 인공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탐사선을 탑재한 그 로켓이 하나 발사가 돼요. 우주로. 네. 네. 얼마 정도를 날아가냐면 9년 동안 65억 킬로미터를 날아가요. 그럼 65억 킬로미터를 날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그 시점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혜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혜성에 올라타가지고 산발이 왜 이렇게 딱 집게 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세 개를 딱 갈고리를 걸게 돼 있었는데 혜성이 날아가는데 혜성이 날아가는 속도는 6만 6천 킬로미터 시속. 네. 총알의 6배 빠르기, 6배 빠르기인가 10배 빠르기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 날아가고 있는 혜성에 그 로켓이 접근을 해가지고 이 발사체를 뿅 발사를 해서 네. 날아가는 혜성 위에 딱 얹어져 갖고 산발이를 딱 갈고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못 잡았는데 두 개는 잡았어요. 그래서 네. 붙어 있어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지구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관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대단하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 이게 9년 넘게 이 시속 6만 6천. 그러니까 혜성의 속도가 그렇다는 거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갔겠죠. 그러면 이 거리가 65억 킬로미터니까 네. 단 1도만 틀어줘도 이건 엄청난 거리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9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와. 그리고 계산을 했는데 그 시점에 날아가고 있는 그 혜성이 6만 6천 킬로미터 시속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올라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군대에서 만약에 누가 총을 쐈어요. 네. 총을 쐈는데 옆에서 동전을 탁 튀겨가지고 총알 위에 동전이 딱 올라가게 되는 확률인 거야 이게.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그거를 계산한 거예요. 대단하다. 사람들 똑똑하다. 자 이게 과연 그냥 기술이 빨라졌다. 그냥 컴퓨터가 빨라졌다라는 걸로 우리가 일축해 버릴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없어요. 예,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9년 동안 날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날아가서 그 위에 얹어지는 것도 대단한 일인 거고. 그럼 발사하는 것도 그 해성을 위해서 발사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와, 그게 로제타 프로젝트였다니까. 성공했네요,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전 세계에 아주 이 타전이 되면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에요. 이건 과학 기술 얘기할 때 진짜 역사적인 날이네요. 쾌거네요, 쾌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2014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랬었구나. 그 다음에 그 이세돌 구단 있죠. 알파고. 네. 예. 예, 알파고하고 이제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둔 게 아마 2016년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예, 2016년에 알파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알파고란 단어가 유행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책들이 나오게 되냐면 그 알파고 사건이 있었던 그 시즌쯤에
그 로봇의 부상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로봇이 부상당했어? 이런 상훈식 씨의 아재 개그? 이렇게 부상했다는 얘기죠. 그 로봇의 부상인데 아이즈모고 로봇. 전치 몇 주냐 로봇? 아직 그런 책이 나왔었는데 그 책이 나오면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로봇에 대해서는 그 동양과 서양의 인식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언젠가 얘기를 한번 맞아요, 했을 텐데 맞아요. 동양에서는 로봇을 아주 친근하게 여기고 맞습니다. 서양에서는 좀 무섭게 여긴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 최근에 뭐 터미네이터 영화도 뭐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로봇에 대해서는 동양과 서양의 인식 차이가 있다. 근데 그 뒤로 AI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하면서 네. AI가 등장하면 일단 어떤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큰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견들 누가 들으면 괴담처럼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운전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40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실직 위기에 처했다라던가 AI 때문에. 또는 뭐 맥도날드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전부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던가 그런 약사들도 없어진대요 이제. 약사들이 없어지는 거는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로봇이 하면 실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간은 졸립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한데 그쵸. 로봇은 쉬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없죠. 로봇이.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또. 이렇게 가루약 이렇게 그러니까 숟가락에 이렇게. 할머니의 그건 손끝은 없지. 못 따라가지만 어떤 할머니가 깜빡깜빡하는 실수들은 로봇은 절대 안 하니까.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네. 로봇 손은 약손은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할 때 그 리듬이나 뭐 이런 것까지 AI가 구현해낼 것 같아. 예. 진짜. 자, 근데 지금은 이 기술들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관련한 책 여러 권을 좀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그 AI를 통한 혁신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인식 혁신, 예측 혁신, 그 다음에 소통, 생성, 자동화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네. 근데 인식으로 보면 일단 그 자율주행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쓰는 여러 기술들을 좀 보면 음성 인식이 있고 이미지 인식, 그 다음에 안면 인식, 감정 인식이 있어요. 감정 인식부터 보면 운전자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지금 개발된 상태예요. 감정까지요? 네. 월마트에서는 생체 인식 카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트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그 사람이 어디 코너를 지날 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까지도 아는 거예요. 어디에서 뭐 심장이 상상을 두근두근. 초월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만약에 바나나 코너를 지나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바나나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 원숭이. 이런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저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나나에 대한 뭐 어떤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또 그다음에- 머물러 있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데이터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다음에 BMW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을 통한 그 자동차를 만들었거든요.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예측 혁신은 또 더해요. 예측 혁신은 그 딥러닝의 사실은 그 최고봉의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고객이 언제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들어 맞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마존이 지금 여기에 가장 많이 앞서 있고 그 다음에 기술로 보면 일본도 많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유니클로 IQ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니클로 IQ는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건이 또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자동으로 예측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사실은. 자, 근데 자동화 혁신 쪽이 또 있는데 이 자동화 혁신은 자동 처리 그다음에 자동 최적화, 그다음에 의사결정 자동화도 있어요. 의사결정도 자동.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AI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단순한 업무만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컨설팅 회사가 원래 의사결정을 그렇죠. 도와주는 그런 네. 회사들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의사결정 자동화를 만드는 회사들이 등장했어요. IBM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히타치도 만들었어요. NEC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경영자가 또는 임원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 이미 우리 상상을 진작에 뛰어넘었구나.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그 예전부터 AI가 이제 얘기가 됐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왜 주식 투자 해본 경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를 권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왜 한숨이 나오네 또 이 뭔가 있어 또. 쓰립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에서는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뉴스를 보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주식 단타 매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1초에 수십만 번의 거래를 해요. 주식 컴퓨터가. 그러면 거대한 자금을 갖고 만약에 뭐 단돈 몇 센트 뭐 몇 원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그거를 막 1초에 수십만 번의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잘 모르지만 그 미세한 차이로 수십만 건의 거래를 하게 되면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광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어떤 증권사에서는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는 광 케이블을 깔아서 그 뉴스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1초라도 빨리. 1초가 0.001초를 더 빨리 받으려고. 그렇게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이 머신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AI는 이미 이 시대에 지금 살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모를 뿐이죠. 자동 최적화도 있어요. 자동 최적화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하고 우버 같은 경우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가예요? 시가라고 할 수 있죠. 시가. 그러니까 예전에 호주에서 그 이슬람의 테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테러가 있었을 때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우버의 가격이 치솟았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그 자동으로 변한다니까요. 에어비앤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터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 처리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식당이 지금 로봇이 전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고 서빙도. 제가 그 요즘에는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대학원 그 강의 날에는 도서관에 가거든요. 네. 도서관 입구에 보면 이 컴퓨터가 로봇으로 만든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주문을 하면 로봇팔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주문을 수행을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일반화될 거예요. 아마 일반화돼서 이제 많이 알려질 거기 때문에 그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스럽게 그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네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왜 어떤 그 SF 영화를 보면 그녀. 허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블레이드 러너 2049인가요? 블레이드 그 러너. 영화에도 보면 여자친구 나오잖아, 인공지능. 너무나 예쁘게 생긴 여자가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사랑까지는 침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제 학자들이 이 분야 공부하고 이 분야 공부하고 이 분야 공부하고 이렇게 치면은 그 로제타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동안에 왜 우리 몸을 공부하시는 학자님들은 왜 살 빠지고 이런 기술은 개발을 안 하세요? 로제타 프로젝트까지 개발할 정도인데 왜 아직 불치병이 남아 있으면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쪽 아무리 과학기술의 발달이 빨라도 우리 상훈이의 먹성을 못 따라가나 보다. 내가 볼 때 요즘에 회식할 때 보니까 진짜 잘 먹던데. 그 기술이 있다면 나 투자하고 싶을 정도로 살이 많이 정말 찌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그 게이트 박스라고 있잖아요. 네. 게이트 박스 알죠? 예전에 게이트 박스. 문제 풀지 않았었어요? 게이트 박스? 이 가상 여자친구?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저희. 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에서 만든 그 가상 여자친구인데 네. 그 이름이 게이트 박스예요. 근데 리얼돌 같은 거예요? 뭐 그런 거야. 요만한 그 크기로 이제 어떤 홀로그램 인형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얘가 나한테 말을 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밖에 나가 있을 때 문자도 해 얘가. 빨리 오라고. 오빠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지? 뭐 와. 야. 오빠 밖에 비 오는데 우산은 있어?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낸단 말이야 얘가. 아 그러다가 싸우면은 꺼져 이러고 기계 부실 수도 있겠네. 진짜 사랑에 빠져버리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자 그다음에 그 챗봇이 있는 그 소통 혁신 분야에는 네네네. 챗봇이 있는데 이 챗봇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챗봇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만 하지 않고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한다.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면 메리어트 호텔 같은 데가 알렉사 포 호스피텔러티인가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호텔 방 안에서는 내가 이 아마존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알렉사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나 여기 호텔에 왔다 하면은 그런 환경들이 어떤 내가 집에서 쓰고 있던 그런 뭐 프라임 영상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컨시어지라고 이제 호텔에 좋은 호텔 네. 가면 컨시어지 데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 데스크도 이제는 로봇이 맡고 있어요. 아, 맡기 충분히 시작했어요.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3년 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냐면 자, AI가 등장을 했다. 근데 AI가 인간을 잘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음이 재밌어요. 인간이 너무나 로봇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을 잘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간이 로봇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니까 매뉴얼로 나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로봇이 인간을 따라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챗봇도 사실은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서 챗봇과 이제 채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쪽인데 네. 지금은 클래식 음악도 작곡이 가능해요.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이. 와. 그다음에 소설도 작곡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느 대학교가 만든 프로그램은 그 뉴스를 작성을 하는데 뉴스도 기사잖아요. 이 기사인데 이 기사도 1초에 2,000개 정도의 기사를 쏟아내요. 와. 야 언론사 완전 근데 그 기사도 완전 언론해지겠네. 너무 잘 써. 그러니까 경제 뉴스나 스포츠 기사도 이 AI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1초에 2,000개를 쓴다고 하면 웬만한 기자들보다 정확할 거 아니야. 맞아요. 팩트는 뭐 완전 그쵸. 팩트 체크는 확실하죠, 사실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고위직 그러니까 고급 노동자들의 직장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니에서는 최근에 그 데디스 카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었거든요. 네. 유튜브에 찾으면 나와요. 레디스 카. 데디스 카, 그러니까 아, 아빠의 아빠의 자동차, 차. 아빠의 자동차. 그 AI가 만든 거예요? AI가 작곡한 거예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들어볼 수도 있어요. 한번 아이폰 있어요? 네. 오케이, 아이폰. 인공지능이 작곡을 자, 이게 비틀즈 음악처럼, 오, 왜? 그러니까 비틀즈 음악처럼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좋은데? 왜? 이 음성도 다 AI. 어떻게 생각해? 아니, 감성까지 그냥 잡아버리네 완전히. 네. 이거는 혁명이다 혁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어디까지 발전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인들도 사라지게 될까? 그러네. 수도 있나? 어디서 기사 봤던 것 같은데 그 방송인이 사라지는 거는 그 다음 한참 더 좀 지나서일 거예요. 나 네. 죽고 나서 사라진 건 괜찮아. 나가는 해먹고. 대표님 그 오히려 몸으로 쓰는 기계들은 아직은 로봇이랑 인공지능이랑은 다른 거긴 하지만 몸으로 쓰는 로봇은 아직 개발이 좀 늦은 거예요. 아니요. 몸으로 쓰는 로봇도 똑같이. 아주 빠르게 발달하고 와 어떡하나 나 뭐 먹고 사냐 이제. 그 지금 그 전투 로봇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와. 전투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왜 전투 상황에서는 뭐 물자 배달 뭐 이렇게 앞에서 네.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뭔가 가져가는 뭔가 탄약도 날라야 되고 하잖아요. 이미 그것도 지금 다 개발이 돼 있고
그다음에 드론 전쟁을 뭐 위시에서 만든 최근에 영화도 하나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직장도 안전하지 않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 방향을 주시를 하고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무섭죠? 네. 예. 좀 오늘 좀 쇼킹하네요. 심각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그 우리의 나이 먹는 거랑 동시에 같은 속도로 기술이 발달하면 그냥 뭐 쉬울 텐데 너무 그 이미 속도를 초월해 버리니까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우리가 공부할 거리가 생겼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예, 쫓아가야 됩니다. 예, 쫓아가야 예. 돼요. 알겠습니다. 낚시하지 말고 네, 낚시하지 말고 좋습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항상 대표님과 언제나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의 발달.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꼬리공장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한 내용들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꼬리공 탕. 타. 탕. 타. 빼레빼레 탕.